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1118 부동산 대책, 부산 아파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8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까, 자, 이번 주, 제가 달력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1월 18일 날 부동산 대책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나와가지고 자 이제 대책을 지금 현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발표한다 그래요. 자, 이거를 어떤 내용이 과연 담길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보도 내용 자료만 봐서 잘 간략하게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시면은 금방 나와요. 대략적으로 지금 발표한다는 내용을 지금 이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만 따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알아서 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네, 좀 하시고 위에 보니까 사진이 보이네요. 부산 해안 전경.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일선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물론 전화로 와가지고 상담도 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심각하냐면은, 이제 이사를 가지 못하신 분, 그리고 최근에 9월달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집을 파신 분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올해죠. 올해 지금 이제 코로나가 피크 쳤을 때, 주가 폭락하고 할 때, 그때 굉장히 공포였죠. 예. 그때가 2월달, 3월달, 그때가 이제 굉장히 공포였었는데, 그때 지금 집을 파신 분들, 금매로 파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하면 이제 집을 이제 자기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사 가지 못하신 분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도 있지만 상실감이 쌓여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파트를 새로 사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분들. 네. 굉장히 심각해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더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분들 그냥 죽고 싶다 그래요. 전부 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실감이란 거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라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무주택이 된 거예요. 집을 갖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전세 계속 가시신 분들이 또 전세금 올려야 되니까 집주인하고 싸우고 그분들이죠. 아니면은 이제 집을 갖고 있다 파신 분들. 계속 무주택이신 분들. 아니면 혹시나 그리고 또 전세나 전세 이제 계속 거주하시다가 또 이 난리 치신 분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정부 정책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무주택이신 분들이 화살을 어디다 두냐면은 투기꾼들 화살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꾼들.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이 문제가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를. 그래서 지금 청원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많죠. 무슨 부산 지역을 투기 지역을 해달라고 지금 한 몇백 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 내용도 보시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부산에서 지금 죽겠대요. 잠도 못 잔다고 맨날 술만 먹고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싸움만 한다 그러고 너무 우울하다, 침울하다 이러신 분들이 그 내용을 투기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 투기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누가 투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게 투기꾼들 때문이에요. 예? 아파트가 올라간 게 지금 어떤 특정의 아파트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금 부산 아파트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투기꾼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냐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탄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투기꾼들 때문에 이 난리가 됐다는 거예요. 투기꾼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금 이번 주, 이제 빨간 줄만 읽어볼게요. 지금 중요 포인트니까, 딴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의 숨통을 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봐야 될 게 있는 게,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공공입니다. 공공.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앞으로도 제가 지금 기사 내용을 한 2페이지, 3페이지 더 나올 건데, 거기서 항상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공공입니다. 그냥 임대도 아니고,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임대도 아니에요. 그냥 공공이에요. 무조건 공공이 다 들어갑니다. 뭐 이 대책이 다 공공밖에 없어요. 자, 공공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이 문제가 우리 부산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서울만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닌데 지금 서울만 보고 있어요. 부산도 지금 전세난 엄청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 아파트에 들어가고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는 뭐 다 들어가 보세요. 전세 물량 없어요. 없습니다. 전세 물건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제로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공공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 공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공공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자, 해결된다는 건 뭡니까? 시세가 안정된다는 거죠. 시세가 하향으로 안정된다는 문제인데, 자, 전세든 거래 가격이든 이게 정말 안정화될 건지 대한 문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건 좀 길게 봐야 돼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자, 기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면 노동자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노동자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 중에 한 가지를 아마 선택할 겁니다. 네. 이게 뭡니까? 친기업 정책이죠. 친기업 정책이고, 이건 뭡니까? 친노동 정책. 친노동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업 측면이죠. 자, 기업 측면인데 여기서는 또 딴 걸 볼게요. 여기서는 유주택자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누구니까 무주택자 입장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내기 전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나라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도. 이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아파트죠. 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부동산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규제를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잠깐 손댔다가 디플레 들어와갖고 리셉션이라고 그러죠. 아래 공포라고 하는 리셉션. 디플레가 뭡니까? 물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하는 거예요. 다 죽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는 부동산이 지금 뭐 아무리 뭐 30% 일본 부동산 보시면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런데 지금 뭐 해양 라인 이런 쪽 있죠. 뭐 레인보우 브리지 보이는 이런 라인들은 1년에 30% 40% 오릅니다. 근데 규제를 안 합니다. 미국도 규제를 안 하고 영국이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런던에, 홍콩, 뭐 상해 이런데 독일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월세가 아니고 그 주세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요. 왜 규제를 안 하죠? 부동산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의식주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정부가 규제를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예요. 자꾸 의식주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몇 분이 삐지시는데, 자,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죠. 자, 입을 게 있습니다. 입을 게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은 내 취향이 나는 조금 뭐 패션에 조금 관심이 없다고 해서
티셔츠를 이 사람이 3장 샀어요. 같은 다른 모양의 티셔츠 3장 샀다고. 이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티셔츠 한 장만 사라고? 자, 옷은 뭡니까? 내 욕구죠, 욕구. 기본적인 욕구예요. 옷을 안 입으면 죽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옷 한 개만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규제를 두고 옷을 한 장만 사라는 거예요, 옷을 한 장만. 너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장만 입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어떤 사람이 짜장 배고프니까 이거 짜장면 꽃배기 시켰습니다. 짜장. 아니면은 2인분 시켰어요. 2인분. 이 사람은 좀 먹어야 돼. 왜냐면은 이 사람은 밤일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가정의 무슨 평화를 위해서든 아니면 노가다를 했고 이 사람 우리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을 보시면은 무슨 뭐 밤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 노동을 저희 아르바이트 혹시 해보셨습니까? 노가다 아르바이트 저는 해봤거든요. 노가다 일을 해봤는데 제가 20대 초에도 했었어요. 친구들하고도 같이 했는데 이거 밥 한 끼 갖고는요. 밥 우리가 뭐 고기밥 하나 나오죠. 고기밥 하나 갖고 이게 안 됩니다. 땀을 계속 흘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짜장면 2개 시켰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짜장면 2개 시켜? 하나만 시켜. 그리고 네가 2개 시켰으면 하나를 나눠줘 다른 사람한테 줘. 너는 옷 2장 샀으니까 한 장을 나눠줘 다른 사람한테. 자, 너는 아파트 2개 사. 왜? 너 왜 2개 사? 아파트 2채 사? 너 안 돼. 한 채만 사, 이제부터.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 줘. 이게 뭡니까? 분배죠, 분배.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게 뭡니까? 막시즘으로서는 분배예요. 이게 진보죠, 진보. 진보적인 관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분배로 접근하는 건 뭐냐면 의식주까지 일단은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의식주. 자, 분배를 갖고 우리가 지금 나누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의식주로 접근되는 아파트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자,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논리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갖고 짜장면 2그릇 사든지 3그릇 사든지 옷을 1장 사든지 3장 사든지 내가 열심히 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진보 쪽에 서 있는 분배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막시즘에 들어가 있는 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들어가 있는 이 막시즘에 들어간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은 내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바뀔 필요가 없고 사회가 바뀌면 됩니다. 사회가. 세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분배만 가면 되죠. 나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사람이 짜장면 2개 시킨 거 내가 한 그릇 빼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분배죠. 내가 전혀 바뀔 필요가 없고 사회만 바뀌면 된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 만들면 되자는 거죠. 좋은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분배죠. 보수라는 관점이 뭡니까? 보수라는 관점은 일단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17세기 18세부터 나온 관점입니다. 이거는. 청교육혁명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노력한 만큼 가져가자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이게 바로 시장경제죠.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게 보수의 태동이 되는 겁니다. 어감이 굉장히 안 좋죠. 보수라는 게 어감이 안 좋고 이거는 뭐 굉장히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는 이 얘기 같은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 쪽하고 보수의 관점이 다릅니다. 보수는. 그래서 보수라는 관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사람이 욕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식주를 갖고 있는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욕구, 자연 생태계적인 우주 만물의 법칙, 예? 자연의 법칙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서 변할 수 있었으면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안 일어났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요. 다 놀러 다니지. 천국 같은 예?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 다 놀러 다니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수라는 건지 뭐 우주 만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리라든가 인간의 욕구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 인정해 주자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지금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내가 좀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공짜로 누구 하나 빼들어갖고 짜장면 2개 시킨 사람 하나 빼들고 옷 2장 3장 산 사람 빼들고 집 2채인 사람 빼들어갖고 거기서 무슨 뭐 양도세 소득세 세금 때려갖고 그 탈취하자 이 얘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지금의 한강의 기적이고 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태초의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욕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장이죠.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회의 균등입니다. 기회의 균등. 세상의 균등이 아니고 기회의 균등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기회의 균등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모든 사람한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자는 겁니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하고 똑같이 나누자가 아니고 균등과 기회는 균등과 평등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공공이 들어가요. 공공. 자,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1118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이거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사 잘 찾아보세요. 다 공공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공공이 들어가느냐? 큰 그림을 봐야 되죠. 그럼 기업 노동자 있습니다. 노동자.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편에서 지금 정책을 짜고 있습니까? 자, 정부가 있어요. 지금 현 정부죠. 자, 현 정부가 있는데, 자, 현 정부는 누구 편에서 정책을 짜고 있습니까? 노동자 편에 짜고 있죠. 자, 여기 유주택자 있죠. 논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 이해됩니다. 1118 정책.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이해가 되면 이제 보여요, 세상이.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다. 밑붕 선생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다. 이 큰 그림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알겠다. 여기는 무주택자. 그렇죠. 공공임대가 들어가니까 공공임대죠. 공공임대가 유주택자가 대상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전에 있었던 기업과 노동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를 어떻게 됐죠? 법인세를 20에서 25% 올렸어요. 맞나요? 네. 자, 기업을 옥죄입니다. 현 정부는. 그런데 이 정책은 누구 편에 서 있냐면 노동자예요. 자, 노동자 편에 딱 서니까, 자,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무노동 무임금, 무임금이죠.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쓰고, 무노동 유임금이죠. 무노동 유임금을 쓰는 책이고, 각종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실직급여, 실직급여죠. 실업급여를 다 확대했죠. 이거 하여튼 급여, 실업급여 쓸게요. 이거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세요. 지금. 다시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찾아보세요. 최저임금이 35%인가? 올려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정부입니까?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이 정부예요. 일 안 해도 무노동 유급휴가죠. 유급휴가죠. 이거는 이제 유급휴가라 칩시다. 유급휴가인데 이거를 주는 사람이 정부예요. 자, 이 정부는 기업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노동자 이렇게 하라고. 정부는 한 게 없죠. 정부가 원하는 겁니까? 이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표만 받으면 되는 거야. 표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부담이 커지죠. 기업은. 그래서 기업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노동자들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일자리가.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죠. 일자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 대책이 나온 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대책입니다. 이 나온 대책이 뭐냔 말입니다. 이 공공으로 들어가는 대책이 뭐예요? 공공일자리죠. 공공일자리.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이 대책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빠지고 기업들이 막 도출되고 뭐 파산하고 그 파산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이 최저임금 못 버티죠. 마트 같은데 무슨 보시면 편의점 같은데 못 버티죠. 거기 일하는 알바생들 2명 중에 1명은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 막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늘어나고 하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공공일자리예요. 공공일자리. 똑같은 패턴이에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실업률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이걸 보라니까. 이거를 큰 나무를 보라고. 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요. 자, 무주택자 있죠. 뭐 했습니까? 유택자한테는 뭐 어떤 걸 줬습니까? 세금이죠. 세금. 공시지가 올리고 취득세 여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나 머리 아프니까. 예? 종부세부터 시작해갖고, 다주택자 또 중과할 거, 2주택 되면 또 거의 다 10% 중과 또 올려보고, 3주택자 되면 취득세 8%예요. 나 이게 법도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나 말하기도 싫어요. 그럼 무주택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주택자한테. 어떻게 했죠? 임대차 3법. 갱신 청구권을 줬죠. 자, 그런데 똑같아요. 자, 무주택자한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부에서 빌려줘요? 이거를? 아니, 무주택자가 있는데 내가 전세를 구해야 돼. 지금 전세 물량이 없대요. 근데 이 전세를 누가 주냐 이겁니다. 똑같아요. 이 노동자 기업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부가 안 줘요. 유주택자들이 줍니다. 유주택자들이.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맞죠? 이 똑같죠? 기업이 노동자들 월급을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유주택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차 싶은 겁니다. 이게. 물량이 다 들어가 버리죠. 똑같아요.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한테 줘야 돼. 월급이 없어진 겁니다. 왜? 노동자 잘라야 되니까. 세금 올라가고, 이 법인세 올라가고, 개가 좀 너무 짖네요. 밤만 되면 개가 짖네요. 그래서 지금, 자꾸 헷갈리네. 좀 뭘만 하더라.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주는데, 개소리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해주는 주체는 유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들. 그래서 지금 이제 똑같은 경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똑같죠. 노동자들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무주택자도 똑같은 경로가 되죠. 들어갈 집이 사라진 겁니다. 이 똑같은 경로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게 뭡니까?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이번에 또 뭐예요? 공공임대가 된 겁니다. 이게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써지네. 공공임대가 된 거예요. 공공임대.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똑같죠. 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똑같다는 거지. 이 논리가 이래서 지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 70년대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왜?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맞습니까? 합니까? 왜?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 들어간 사람이 아차 싶으니까 집을 사야 돼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량은 계속 안 나오고 경기는 침체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70년대. 어떤 그 모든 나라들이 다 그때는 수정자본 체제뿐만 아니고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해갖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죠.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달라요. 자유주의는 뭡니까? 작은 정부인데 정부는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는 게 자유주의고 7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고 베트남도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공산국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만 있고. 예?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등장한 게 뭡니까? 신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는 다 무조건 시장에 맡기는 건데 작은 정부로 갖고 맡기는 거고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 이제 대세가 된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네. 정부는 작게 만들지만 큰 정부가 아니고 정부는 어느 정도 작게 만들지만 뭐에 관여하냐면은
경제적 자립이 없는 사회 약자들만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주자는 겁니다. 이게 뭐 일명 뭐라고 하면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민간에 다 맡기자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거를 시장경제에 맡기고, 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다? 뭡니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정해갖고 우리가 복지를 주자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간 거죠. 그런데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복지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우리 나도 혜택 보자, 나도 혜택 보자, 나도 돈 받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만 올라갑니다. 물가만. 집값만 올라가요. 세금 더 걷어야 되고 결국엔 집값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막 올라갑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처럼 물가는 막 살인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똑 등장한 거죠. 기업하고 노동자, 무주택자, 유주택자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일자리 해결 방안을 만든 게 공공일자리고 결국은 게 공공임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정책을 보시면은 자, 이 나왔어요. 지금 발표한 내용. 그래서 정부에서 하자는 게 뭐냐? 그러면 빨간 줄만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공공임대 또 나오죠. 계속 공공임대 지금 앞으로 보시면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거를 뭡니까? 11월 18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이번 주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물량을 모아가지고 늘려보자. 그래서 또 나오죠. 공급되는 주택임대 공간은 현재 공시를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거예요.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 무슨 뭐 여기 밑에도 있죠. 상가 오피스텔 이거 닥치는 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임대로 놓자는 겁니다. 공공임대로. 예,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뭐 단주택뿐만 아니고 매입을 해가지고 전세 놓자는 거죠. 그게 전세를 주자는 게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목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전세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자, 전세난도 심각하지만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너무 심각해요. 지금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으신 분들도 전세 다 올릴 거예요. 왜? 4년이니까. 4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자고 하는 것들이 들고 나온 게 또 공공임대다. 공공일자리와 똑같죠. 실업자들 막 늘어나니까 들고 나온 게 공공일자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이처럼 공급되는 주택은 LH죠. SH. 이거 뭐 LH, SH 뭐 잘 아시죠? 그래서 공적기관이 주도한다. 그래서 밑에 빨간 줄 보시면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중장기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당장의 수급 상황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또 면적을 60에서 이거 전용 면적입니다. 85.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노동자 편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한 방법은 뭡니까? 친기업 정책으로 하면 됩니다. 기업들한테 우리가 지금 뭐 세금도 깎아주고 기업들한테 고용을 늘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노동자들 더 뽑아야 되죠. 신입사원 더 뽑아야 되죠.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공장이 너무 돌아가고 일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타겟을 기업으로 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을 짤 때.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짤 때 유주택자 입장으로 정책을 짜야 돼요. 왜? 이 사람들한테 다주택자한테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해준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죠. 얘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되죠. 세금을. 그럼 1가구 1주택 아니고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2주택이 된 사람들은 한 가구는 임대를 놓게 되겠죠. 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규제를. 자, 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 방안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좀 볼게요. 해결 방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해결 방안을 제가 언급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딴 거 기사는 볼 필요 없고 임대차 3법 지금 있는데 지금 만들었죠.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없다가 아니고 못 바꿉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자체가 없다. 이거는 뭐 조정지역 뭐 투기적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이걸 두고 봅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라는 문제예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이 방향은. 자, 임대차 3법이죠. 3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 난리.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공공임대죠. 자, 공공임대가 나왔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되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이거야죠. 자, 위에 줄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은 없다. 이게 수정이 없다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수정이 없다가 아니고 못 바꿉니다, 이거.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주택자가 있죠. 그러면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리바이벌 하면 됩니다. 자,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자 있죠. 자,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아, 수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 수정이 없다가 아니고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꿔요. 왜 그러냐면은 자,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노동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가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한테 상위 계층에 있는 계층 있죠. 이게 상위, 이건 하위. 자, 유주택자는 상위 계층이고 우리가 이제 무주택, 유주택으로 봤을 때 이건 하위가 되겠죠. 상위 정책으로 가는 정책은 바꿀 수가 있는데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든 정책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노동법을 못 바꿉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들어 놓은 정책은요, 바꾸게 됐죠. 밥그릇을 빼뜨리면 어떻게 된다면 이 사람들 난리 납니다. 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길거리 지금 다 들고 나옵니다. 광화문 장을 다 둘러매워요. 왜? 내가 받은 혜택을 갖다가 하위층들에게 내가 받은 혜택을 빼뜨리면요, 이 사람들한테 밥그릇 건들면은 개 있죠, 개. 집에서 키우는 개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 빼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주인 못 알아봅니다. 주인한테 달라들어요. 자, 노동자한테 노동자 밥그릇 빼뜨려 보세요. 정부한테 달려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못 바꿔요. 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을 한번 만들면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을 한번 만들면 이거 못 바꿔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포퓰리즘 한번 만들면은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주택자 있고 무주택자 있는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3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못 돌립니다. 이거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국의 50% 무주택자가요 다 들고 일합니다. 이거 자기들이 이게 망하는 법인지 알면서도 이거는 다 들고 지금 광화문장 청와대 갑니다. 지금 밖으로 못 빼든다는 거예요. 자,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은 좋겠다 나쁘겠다가 이거는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탄력이 가능해요. 탄력적으로. 예. 이것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넣었다가 뺐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을 한번 짜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야 되냐면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야 되고 유주택자를 위한 무주택자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공임대를 결국에는 공공임대죠. 이거 기존 공공임대 주택정책 일정을 안 바뀐다. 자, 주내용 이겁니다. 주내용 공공임대야, 공공임대. 자, 맨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못 박았죠. 기존 정책에 대한 추정은 없다. 자, 이 내용이 결론이 나왔죠. 제가 설명드렸죠. 임대차 3법은 못 바꾼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도출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올라가든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가격, 매매에도 올라가든지, 전세도 올라가든지. 왜? 일시적인 요인 아니에요, 이거. 일시적인 요인.
자, 어느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될 수도,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서 파동을 계속 그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세가 없어지든지 월세화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큰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미 시행한 임대차 3법은 절대로 못 바꾼다. 그럼 이 문제는 뭐다?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의 무주택자 전세 받고 사시는 분 아니면은 이미 지금 파신 분들 어떻게 할지 이제 발 둥둥 구르신 분들 네 해결책 없습니다. 이거 해결책 없어요. 네, 절대 해결책 없습니다. 이게 뭐다? 스트럭처럴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뭡니까? 임대차 3법을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조정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또 많이 오르게 되면 또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부산과 서울시장은 저는 런던 시장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시장이나 지금 미국의 동부연안 뭐 맨하탄이라든가 뭐 일본 뭐 오사카 나고야 도쿄라든가 뭐 상해 혹은 뭐 홍콩 항생 이쪽 시장으로 대두될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고가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만 비싼 겁니다. 주택 가격만. 다른 물가는 다 싸. 근데 주택 가격만 계속 비쌉니다. 주택 가격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힌트를 오늘 이제 정부 정책이 딱 줬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트렌드라고 했죠. 트렌드. 예. 트렌드를 얻습니까? 계속 수년에 수년. 해답은 나왔죠. 저는 해답을 미리 딱 드렸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 자체랑 뭐냐? 폐기가 어렵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번에는 주질 않았다. 자,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8일 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 이제 간략하게 정부에서 예, 이거는 이제 뭐 지금 개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언론을 보도 자료를 아마 준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크게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때 또 확인해 갖고 또 방송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 예, 그때 가서 한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 자, 개략적인 윤곽은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